지난 7월 30일 미국 동부에 위치한 메릴랜드주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단 2시간 만에 약 150mm의 폭우가 메릴랜드주를 덮쳐버린 건데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저지대에 위치한 엘리코트 시티는 도시가 물에 잠기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생사를 다투는 지경에 몰리게 됐는데요. 29살의 제이미 나이트도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급작스럽게 불어난 홍수에 갇히게 됩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차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었던 그녀. 바로 그때 물에 잠긴 자동차에 여성이 갇혀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어우, 근데 저 걷기도 힘든 상황인데. 자, 이때 차로 다가가려다 물살에 휩쓸리고 맙니다. 다시 혼자가 나타나. 아니었죠. 손에 손을 맞잡고 야, 인간 사슬. 그렇죠.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물에 갇혀 있는 제이미의 차로 접근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접근하다가 넘어지기도 했지만요. 자동차 창문을 통해서 제이미 나이트를 구출합니다. 저 물살의 세기를 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이 용감한 시민들의 활약상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지난 7월 30일 밤 SNS 얼굴책에 동영상이 올라와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이 장면을 촬영했던 데이빗 댐서는 홍수가 나 자신의 자동차가 물에 잠기자 보험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던 건데요. 자동차에 갇힌 여성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녀를 찍는 동시에 인간 사슬의 맨 마지막에 서서 그녀를 또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당신들이 진정한 슈퍼 히어로예요! 태풍 남태운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던 지난 9월 2일 체험학습을 떠나던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는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 터널 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이더니 이내 쿵 하고 터널 오른쪽 벽을 들이받았고요. 아예 옆으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전도된 차량에서 폭발 등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단 30초 만에 비공식 부산 시민 어벤져스가 결성됩니다. 뒤따르던 차량에서 내린 시민 1명을 시작으로 터널을 지나던 시민 10여 명이 순식간에 버스 주위로 모여든 건데요. 버스 안에 갇혀 울고 있는 유치원생들을 발견하고 마치 이전에 이미 수십 번이고 훈련이라도 한 듯 능수능란하게 아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민은 무사히 빠져나온 아이들을 받아 터널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또 다른 시민은 사고에 놀란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살피고 안심까지 시켰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시민 어벤져스는 착착착 순식간에 유치원생 21명과 운전자, 인솔 교사까지 모두 안전하게 구하며 작전을 성공시켰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이 119가 도착하기도 전인 사고 발생 3분 30여 초 만에 모두 해냈다고 합니다. 또 다행히 아이들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안전띠. 부산경찰청에서는 구출작전 성공 후에 홀연히 사라져버린 이 시민 어벤져스들을 찾기 위해 얼굴책 공식 페이지에 곰내 터널의 영웅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글을 게재했는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시민 모두와 연락이 닿았고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안전띠라고 있었다. 나는 그게 네.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핵심이죠. 핵심 중에 또 하나죠. 2014년 2월 17일 겨울 울산의 한 평범한 가정집은 아침부터 시끌벅적 분주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기석 씨의 둘째 딸 혜륜 양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들 절대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죠. 네, 뉴스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 경주의 한 리조트가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지붕이 붕괴되고 말았던 건데요. 그렇게 한순간에 딸을 잃고 한동안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지낸 아빠. 그런데 무너지는 억장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딸 혜륜 양의 꿈 때문이었는데요. 딸 혜륜이가 선교사가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꿈을 떠올렸고 그리고 아빠가 그 꿈을 대신 이뤄줘야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건데요. 그래서 유족 보상금으로 주어진 돈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아버지 고계석 씨는요. 약 6억 원의 보상금 중 2억 원을 딸이 다닐 예정이었던 부산의 B대학교에 소망 장학회를 설립하는 데 기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을 들고는 남태평양의 외딴 섬 바누아투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학교를 짓는 일이야말로 선교사가 되어 평생을 봉사하며 살고자 했던 딸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과 바누아투를 오가며 딸 바보 아빠는
딸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 7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바누아투에서는 드물게 5개 교실을 갖춘 2층 규모의 유치원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유치원의 이름은 하늘나라로 간 딸의 이름 해륜 유치원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준 아빠의 진심 어린 선물. 하늘에서 이 선물을 받은 혜륜 양도 아마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저 가슴 아픈 사고는 기억이 납니다만 저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고계석 씨는 이 사실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극구 또 사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유치원 건립 사실도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알려진 거고요. 또 직장 내 사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떠난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엔 눈가에 눈물이 먼저 스칩니다. 그럴 때마다 바누아투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라며 입장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마을의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 지역의 건물들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버렸고요. 사망자는 무려 300명 이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빛난 작은 영웅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모렐리. 이 영웅의 나이는 17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 달리던 소녀는 무너진 집에 갇혀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여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어른 2명과 함께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워서 결국 여성을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할머니를 애타게 찾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또 지나치지 못하고 소녀는 다시 한번 구조에 뛰어들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집의 창문을 깨부수고 용감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요. 그 안에서 지진의 충격으로 미동조차 못하던 할머니를 발견해 손을 잡고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난 후 마을에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지만요. 이 17살의 어린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주택 옆,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여성을 보고 얼른 운전석에 올라타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그렇게 지진에 맞서 고군분투하면서 17살의 프란체스코가 구해낸 사람이 최소 7명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어린 소년의 위대한 활약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프란체스코의 어리지만 철의 심장을 가진 슈퍼맨이라고 불렀고요. 겸손하게도 되레 프란체스코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뭘 해도 할 친구네요. 그죠? 네. 어른보다 나은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죠? 네. 대단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프랑스 파리 시내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 때문이었는데요. 테러범들은 이슬람 무장단체 IS. 이들이 자살폭탄 테러와 대량 총격 사건을 자행한 시각은 시민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던 때였습니다. 테러범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총구를 겨눴고요. 사망자만 127명, 그리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참혹하고 공포스러운 테러 상황에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한 건 바로 파리 시민들의 침착함과 용기였습니다. IS의 테러 공격을 받은 곳 중에 가장 많은 부상자들이 생긴 곳으로 알려진 바타클랑 극장은요. 미국의 록밴드 이글스 오브 데스메탈과 함께 약 1,500여 명의 관중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폭발 소리가 들리며 무자비한 테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바타클랑 극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90여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지만 총에 맞은 부상자들을 서로 끌고 밖으로 도망을 쳤고요. 이때 당시 현장에 있던 프랑스 일간지 르몽땡의 다니엘 푸서니 기자는 옆구리에 총을 맞은 상태에서도 이 참혹한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대단하네요. 남자 2명과 한 여인이 창틀에 매달려 있었는데 특히 매달려 있던 여성이 바로 임산부였고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누가 저 여인을 구할 수 있을까 했지만요. 위쪽 창틀에 매달려 있던 남성 중에 한 명이 건물로 들어가 대피를 하려다가 그녀를 건물 안쪽으로 끌어올려서 목숨을 구해낸 겁니다. 아유. 다행히 이렇게 구조된 임산부는 물론이고 뱃속의 아기까지도 모두 무사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테러 발생 다음 날인 14일 아침엔요. 테러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해 파리 시내 헌혈센터 앞에 서로 헌혈을 하겠다고 나온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거라고 합니다. 헌혈을 하러 나온 거죠? 헌혈 하루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줄이 길어서 헌혈을 하려면 3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끔찍한 테러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끔찍한 테러의 사슬이 끊어지고 세계 평화가 싹트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자, 이렇게 32살 청년 아코 압둘라흐만은요, 우리 돈으로 약 1,168만 원을 주고 1990년대 생산된 BM땡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자, 그런데 압둘라흐만이 차를 뽑은 이유는요, 바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코 압둘라흐만은 이라크 쿠르드족 민병대 페슈베르가 대원으로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라크 북동쪽에 있는 도시 키르쿠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위협받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탄차를 뽑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거기에 부상당한 주민들 100여 명은 또 죽음을 기다린 채 꼼짝없이 고립이 되어 있자 이 청년은 결심을 합니다. 방탄 차량을 가진 내가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말이죠. IS의 조준 사격과 포격을 뚫고 사지를 오갔고요. 그의 방탄 차량은요, 무려 50여 개의 총탄이 박히고 최루가스 공격으로 여기저기 부딪혀 자체가 망가졌지만요, 무려 70여 명의 생명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순위파, 시아파, 기독교인 관계없이 종교도 인종도 차별 없이 모두 태워 소중한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키르쿠크 주지사는 아코 압둘라흐만에게 감사장을 건넸는데요. 마지막까지도 나는 범죄 살인자로부터 조국을 지키려는 보통 이라크인일 뿐이지 영웅은 아닙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지금 이 시간에도 무자비한 폭격과 고통에 찬 비명,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는 곳 시리아. 어머머. 이렇게 6년간 계속된 시리아 내전의 최대 격전지 중에서도 북부의 알레포는 국제구호단체의 진입까지 막혀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이곳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리아 민간구조대 The White Helmets, 하얀 헬멧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안전장비인 하얀 헬멧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타냐. 피투성이 된 아이들을 꺼내놓죠. 우는 거 봐. 수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소녀를 구한 대원의 모습, 또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기적적으로 구조하는 오열하는 대원의 모습까지 이렇게 그들이 3년간 구조한 어린이와 민간인은 무려 6만 2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아기를 살려낸 이 또한 바로 하얀 헬멧 대원 할레드 오마르 하라였습니다. 자,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범한 페인트공 겸 실내 장식가였던 하라. 하라 대원처럼 페인트공, 회사원, 그리고 학생들까지 집이 불타고 무너져도 구조를 요청할 데 없는 가족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하얀 헬멧을 쓰기 시작한 평범한 시민들. 시리아의 영웅 군단 하얀 헬멧 대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목숨을 위해 폭격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초인종 의인 안치범. 지난 9월 9일 새벽 4시 20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이 사실을 제일 빨리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한 건 28살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 안치범. 그의 빠른 신고 덕이었을까요? 이웃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고자였던 그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곳은 빌딩의 가장 높은 층인 5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물을 빠져나왔던 그가 건물 안, 그것도 가장 높은 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이유. 잠들어 있을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이죠. 그가 건물로 다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초였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목숨보다 이웃의 안전을 택했죠. 건물을 뒤덮은 자욱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청년은 모든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불길로 뜨거워진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유독 가스에 그만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뒤늦게 발견된 그의 모습은 뜨겁게 불타는 문을 두드린 탓에 두 손엔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열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20일 새벽 모두의 염원을 뒤로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안치범 씨는 그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꿈이 성우였거든요. 예, 성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갓 상경한 평범한 28살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그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이웃들의 생명을 구한 건데요. 이런 그의 값진 목소리를 기리고자
한국성우협회에서는 그를 명예성우로 임명을 했고요. 하늘에서지만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셈이죠.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청년 의인 고 안치범 씨.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냥 정말 그냥 살아만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러게요. 그렇죠. 모두를 살린 의인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옆에서 앉아서 그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 쳐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